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고요. 저희 방송 8시부터 9시 반까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또 꽤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수익도 자랑해 주시고 서로 질문도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오늘 우리 시장 좀 눌리기도 했었고 또 미국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급등이 나왔던 터라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진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발 분위기만 본다면 꽤 흐름이 괜찮았는데 하지만 이내 곧 힘을 잃었고요. 코스피는 2,599선까지 올라갔다가 0.2%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장중에 890선을 넘기는가 했는데 결국 0.6%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요. 또 CES 2024 이제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소식들 점차 들려오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 짚어보고요. 신규 매수 또 추가 매수 가능한 부분들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반도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했죠. 가정에서 PC로 AI를 구동할 수 있는 GPU 칩 3종을 공개했고요. 또 CES 2024 무대에서 인텔 그리고 퀄컴도 이어서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 개막을 앞두고 AI에 대한 관심,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져가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분위기를 보면 좀 테마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약간 상승 하락이 나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종목으로 보는 시장 준비했습니다. 화목팀 매니저들이 주목하고 있는 오늘장 특징주를 알아볼 텐데 일단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것들 살펴본다면 실적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화장품주들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유가의 흐름이나 아니면 항공, 수요, 또 눈에 띄고 있는 항공주들 급등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특징주들 있었는지 오늘 세 번째 특이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키워드를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입니다. 특별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워크아웃, 태형, 부동산 등 다양한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한파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15년 만에 가장 적은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 258조 1,600억 원, 영업이익 6조 5,400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지난 2022년 매출 대비 각각 14.58%, 84.92%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약 15년 만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03%, 매출액은 6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 줄었습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6,400억 원을 시작으로 2분기 6,700억 원, 3분기 2조 4,400억 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늘었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황 회복으로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적자가 축소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정확한 실적과 사업 부분별 구체적인 성적은 오는 31일 공개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2.35% 하락한 74,700원에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른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더 나은 조건의 카카오뱅크의 대출을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이 최저 연 3%대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자 기준 혼합형 금리 수준은 연 3.49%에서 3.82%입니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기존에 보유한 대출 잔액, 금리와 함께 카카오뱅크의 대출 갈아타기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 경우 예산 한도와 금리 할인 혜택 적용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각각 2.62%, 2.12%의 빨간불 켜면서 58,700원, 26,500원 등 모두 2%대 상승 마감하며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투자의 핵심이 되는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 삼성전자, 카카오 두 기업 이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특별시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세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이야기 나눌 화목팀 매니저 세 분 모시겠습니다. 정종택, 조기준, 조범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뭐 장 시작할 때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가 워낙 크게 나뉘었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분들도 하루 종일 좀 바빴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하루 뭐 한 줄 평 남겨주신다면요? 한 줄 평은 솔직히 좀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네. 아마 정말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게 뭐 미국장 잘 올라갔고 또 특히나 엔비디아 급등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시장 뭐 반도체들 다 잘 가겠다라고 기대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장 초반에는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다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또 하락 마감한 종목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가 난다라는 말에 공감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우리 정종택 매니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조금 전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사실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예상 컨센서스를 크게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S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부문별 실적 추정치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익이 조금 더 적자를 축소한다는 좀 기대감도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인 과정인 뿐인 거지 궁극적으로 좀 우상향한 방향성은 뭐 전혀 달라진 거 없다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도 지금 어닝 쇼크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로 봐야 하는가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은 얘기 우리 세 분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 요즘 좀 핫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제 방송에서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수익률이 초반부터 강합니다. 좀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추가적인 수익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주변에서 연락 같은 것도 받으십니까? 평소에 뭐 연락 오면은 지금 이거 사야 되냐, 삼성전자 내려오면 삼성전자 사야 되냐, 예. 팔아야 되냐 연락 같은 거 많이 받는데 지금 최근에 아마 연락들을 이번 시즌 분기 들어가지고 많이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아마 시장이 좀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좋게 보고 계시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늘 중에서 이제 조정을 만들었던 만큼 오히려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언제나 이 조정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9시 정도부터 또 펼쳐질 특별한 포트 대결 결과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부터 만나보시죠. 주제를 띄워주세요. 자, 앞서서 특별시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일단은 뭐 쇼크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빨간불을 켰다가 파란불로 마감이 되기도 했고요. 관련 종목들이 내려앉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새해 첫날 첫 거래일만 오르고 지금 내리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오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 지금 좀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할 종목들 있는지 살펴보러 떠나겠습니다. 우리 정종택 매니저님 보드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띄워주시죠. 뭐라고 적어주셨습니까? 131%라고 좀 적었습니다. 131%? 네, 그 일전에 제가 시장 뷰에 대해서는 이제 코스피는 조금 조정받고 쉬어갈 수 있지만 코스닥은 달릴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키 맞추기 하면서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결국 그런 흐름대로 좀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도 얘기 드렸는데 1월 효과라는 건
중소형주들이 이제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 해당 월이라고 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31%를 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선 GPT 스토어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앱스토어와 관련된 부분들과 좀 맞물려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좀 자료화면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좀 굉장히 좀 비약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우선은 이 자료화면 보면은 앱스토어에 설치되어 있는 활동하는 앱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은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73%씩 연평균 성장하고 있다는 걸 좀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걸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보게 되면은 매출액적인 부분입니다. 2008년에 매출액이 거의 전무했었지만 2012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애플이 매출을 인식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앱스토어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5,000개로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175만 개로 굉장히 큰 폭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해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애플 스토어가 인식한 매출 데이터도 적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GPT 스토어가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곧 출시를 할 텐데요. 저는 이제 새로운 또 이제 헤게모니가 만들어진 또 다른 좀 시장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 GPT 관련된 주식들이 1차적으로 강한 시세를 냈고요. 2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3파 랠리를 뿜을 수 있는 그런 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우선은 의견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나뉘게 되죠. 뭐 갤럭시 24 이번에 탑재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사실 고퀄리티 거는 아니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결국 돈 버는 기업 없다. 소위 이 킬러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언제 탄생할지 모른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이슈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제 오픈AI의 매출액은 굉장히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물론 수익성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좀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프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성장 섹터에서는 당연하게도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투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익 회수기 이럴 때 또 본격적으로 해당 업종의 주가가 또 강하게 랠리를 펼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SLLM이라는 이제 소형 언어 모델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을 좀 많이들 들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취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이종 산업 간에서 조금씩 이제 적용이 돼가는 거죠.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여기 2023년 이제 메타가 라마라는 이제 GPT를 발표를 했고요. 요게 보게 되면은 제일 낮은 버전이 매개 변수가 70억 개 들어갑니다. 하지만 GPT-4가 지금 미공개이긴 하지만 1조 원 내외로 추정된다라는 건 이 비용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인건 비용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물질을 찾아온다든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부분적으로 좀 적용이 돼가면서 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산이 파이가 커지고 궁극적으로 좀 커져가는 모습들을 좀 보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T와 관련된 주들이 좀 랠리를 많이 펼쳤지만 지금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펼쳐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제가 녹색 밴드에 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놨으니까 오셔서 또 밴드에 또 참고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GPT 스토어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지금 AI로 묶인 기업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악재가 될 거라는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하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보드를 확인하러 떠나볼 텐데요. 무언가 숫자가 써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주가 지수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주식하시는 사람들은 오늘 즐거운 날이지 않았다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테마주들이 왕성하게 거래됐습니다. 심지어는 유가가 이제 70% 하락하면서 항공주들이 또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가 이제 또 올라가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도 올라가면서 그쵸. STO 관련주도 올랐고 또 하나는 이제 AI 관련주들도 몇몇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오늘 많이 올라온 게 이제 XR, AR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애플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기기 관련해서 이제 2월 2일 날 결국에는 이제
론칭을 한다고 하잖아요. 비전 네. 프로 관련해서. 그래서 AR, XR 관련들이 수남해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가상현실 관련, XR 관련들이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식하시는 개별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신 분도 꽤 많았을 거고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은 이제 올랐다가 밀리면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오늘 조금 밀려서 사실은 조금 서운할 뿐이지 그 외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마크로젠 같은 바이오주들도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했다면 오늘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사실 삼성전자를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쁘지 않았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2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반도체가 적자가 났는데 이제 올해 2023년에 15조가 났는데 지금 현재 보면 1분기에 6천억, 2분기에 6천억, 그 다음에 3분기에 2조 4천억, 4분기에 3조 7천억인데 2조 8천억입니다. 늘었거든요, 전분기에. 전년 대비에 비하면 전년은 43조라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던 한 해고, 그러니까 2022년에는 근데 2023년에 굉장히 이제 반도체가 죽을 썼던 그런 한 해인데 지금 현재 1, 2분기 찍고 3분기부터 점점 턴어라운드 하는데 반도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물론 14조인데 작년에 2023년에 14조인데 올해 15조 적자를 올해 14조 흑자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BNK 증권이든 여러 증권사에서 그래서 이제 뭐 8만 원, 뭐 9만 원 이제 신규로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락바텀에서 바닥에서 찍어 올라오는데 7조 나왔다 그래서 이 44조랑 이제 와서 비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잘못된 게 아닌가. 점점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67조에서 매출은 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감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흑자로 돌아서는 HBM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날인데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하락은 이걸로 보고 싶습니다. 이제 파생 상품을 제가 이제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거의 5만 계약 정도 매수를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산 거죠,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로스컷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의 3만 계약을 갖다가 지금 현재 반대로 계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팔았던 기관들이 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 포지션이 줄어들면서 이제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보면 이제 주식으로 팔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조 2천억 정도 한 달 동안 네트로 봤을 때 주식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오늘 하루 팔았지만 그다음에 기관들도 지금 현재 매수했다가 조금 말았지만 아직까지도 한 달 동안 네트로 봤을 때도 1조 3천억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만 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1조 매수, 기관들은 뭐 1,000억 정도 매도인데 지금 뭐 콜옵션을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팔았고 기관도 팔았고 풋옵션을 최근에 작년에 연말에 샀습니다. 네, 해지했던 물량이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파생 상품으로 보거나 주식으로 보거나 이제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격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코스닥 이격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 매매하신 분들은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분들은 오늘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격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 조정을 거쳤다라고 보는데 21 이평선에서 살짝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요거는 뭐 요번 때도 저번에도 그렇고 21 이평은 항상 커치를 하면서 조정을 거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에서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2,700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전 프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상보다 조금 빨리 나오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가격은 이제 예상하고 비슷하게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도 애플은 애플이니까 잘 팔리겠죠? 아니요, 잘 안 팔리고. 잘 안 팔릴 것 같습니까? 주식만 잠깐 제가 보기에는 단기 대응인 것 같고 제가 예. 보기에는 빨리 2월 전에 주식을 AR, VR 관련주들은 현금화해야죠. 그때까지 현금하는 게 낫다. 400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얼리 어댑터가 몇 명 없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업체들이라든가 이걸 꼭 써야 되는 뭐 소방서라든지 이제 뭐 그런 훈련을 한다든지 군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겠지만 개인들이 얼마나 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수요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른 전작에 비해서 이제 그 배터리 용량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뭐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0만이라는 돈은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전 프로가 256GB 기준으로 해서 3,499달러, 3,500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46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19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 시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은 비전 프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옆에서 말씀하신 얼리 어댑터 바로 옆에 있는데 얼리 어답터세요? 네, 저도 뭐 물론 휴대폰은 아직도 깨진 것습니다. 고치지도 않아요. 얼리 어댑터 치고는. 네, 휴대폰 뭐 컴퓨터 제가 이런 예전에 이제 특히나 코로나 시즌 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뭐 VR, XR, 뭐 오큘러스 상품 이런 거 제가 다 써봤습니다. 예. 네, 사용해 보면은 아직도 이 비전 프로가 사실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애플이니까. 단지 그뿐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오큘러스라는 이제 메타사의 이제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만 그건 한 100만 VR, 원대 정도 되는 거예요. AR, XR 아니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60만 원대 정도의 상품이고 고가 상품 이제 뭐 HTC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사용해봤는데 아직은 좀 이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이용할 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아요. 앞에서도 정 매니저님도 조기준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전반적인 이용할 만한 콘텐츠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걸 사놓고선 한 달 정도 뭐 복싱하고 총 쏘고 하니까 저희 집 창고에 박혀 있습니다. 꺼내 보질 않아요. 아직 명확하게 소비할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은 이 VR, XR 그리고 특히나 AR 이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 가장 약점으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애플이기 때문에 잘 팔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만큼 애플 측에서도 이 새로운 콘텐츠와 이 킬링 할 수 있는 이런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 CS 2024라는 이벤트가 같이 붙어 있는 만큼 좀 이벤트적인 좀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도 동일한 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올랐던 메타버스 관련주나 VR, AR 관련주들 좀 급등이 더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현금화한다라는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죠? 아주 동의합니다. 아주 동의한다. 네. 알겠습니다. 비전 프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전해주셨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된 결과라고 적어주셨는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인가요? 실적도 그렇고 시장 지수적인 측면도 좀 일단 예상된 결과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제가 반도체나 삼성전자 측면에서 자주 말씀드렸었던 게 작년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1월 달부터 저가권에서 4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실질적으로 감산 들어가니까 우리 삼성전자 이제 적자폭에서 벗어나겠군요. 영업이익 확 빠르게 개선되겠구나. 이런 분위기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에 열어보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재고 자산도 처리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에게 밀렸다는 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이번에 부서별 실적이 아마 안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중에 하락분을 만든 요인 중에 하나 아마 부서별 이 실적을 안 내놓은 데가 가장 좀 기인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물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고 이제 앞에서 조기준 매니저님이 잘 짚어주신 것처럼 지수 플레이적인 목적도 아마 많이 보이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특히나 시장 내에 1조 5천억 이상의 선물 옵션이 과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인버스에 대한 매집세가 이전에 이례를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만큼 현재 지금 단기적인 차익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 실적을 작년이랑 많이 비교하거든요. 작년에 어떤 실적이었냐면은 그 코로나 시즌 당시에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일어났었던 때의 실적입니다. 그럼 비교하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너무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영업이익은 어쩔 수 없이 감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쉬이 올라올 수 없었다는 점은 당연한 사실이고 현재 구간에서 왜 많은 분들이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랩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군데를 이제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수요가 예. 살아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메모리는 괜찮은데 파운드리는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감 수치에서 저가권에서 40%라는 수치만큼 올라온 만큼 현재 구간은 그에 대한 적절한 차익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버스나 아니면 그때 이제 코스피 200의 지금 현재 지수 구간에 따른 이 목적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인버스 수급 한번 화면 보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인버스가 최근에 지금 1월 3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대략적으로 오늘까지 지금 5거래를 연속으로 들었고요. 외국인들 보시면 실질적으로 1월 4일 하루 일부 차익 나간 거 제외하고는 이쪽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에 대한 플레이를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었을 때 당시에도 선물 시장은 추가적인 매수세보다 대형주로 위주로만 억지로 끌어올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간은 적절한 차익 구간으로 보시면 좋고, 이전에 지금 코스피 200 시장 내에서 조정이 그럼 얼마 정도의 폭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대치까지 빠지면은 2,500? 2,500 근처 정도까지의 지지선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장 덕분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더 한 단계 레벨업하고 조정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이제 아침장 들어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확인하니까 정신 차려. 너는 미국장이 아니라 한국장이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조정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때 그 전만큼 오랫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가져왔던 기대감이 일부 차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이제 올해부터가 이 삼성전자의 감산 실적이 특히나 많은 이제 하우스에서 2분기부터 감산 실적 완벽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주말 중에 그런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감산 이제 축소한다고. 감산은 유지하는데 감산폭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항상 1분기 내에서 이 메모리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일부 조금씩 이제 방향을 결정짓는 모습을 보여줘요. 작년 1월 달에는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감산한다는 이야기 나왔고 올해 1월에는 감산 축소 났습니다. 다음 사이클은 뭘까요? 감산 중지, 그다음에 증설입니다. 전반적인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아주 좋은 기회이고, 오늘 분위기가 아쉽고 윗꼬리가 많이 달렸던 거는 물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최근에 많은 과열권을 만들었던 만큼 적절한 조정이니 현재 구간 내에서 같이 눌리거나 아직은 덜 올라간 이런 섹터들 관심 있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를 어느 정도 섞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를 좀 짧게 가고 첫 번째 주제에서 꼭 여쭤봐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종택 매니저님과 조기준 매니저님께는 한때 우리 AI와 바이오를 꼭 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다들 공통적으로 했었던 만큼 바이오에 대한 지금 분석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 됐고 해외 쪽에서는 기술 그 계약 소식 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좀 큰 뉴스는 안 나오고 있는 게 맞나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오늘 뭐 기대감으로 뭐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VI 걸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기는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세트 전반적인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뭐 신고가를 경신했던 기업들은 일부 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기업들은 오늘 뭐 큐라클이라는 기업은 주가가 10% 가까이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또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고 시세 차익 좀 나왔던 부분들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아까 장기 농평균선 밑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오늘 좀 위치가 좀 괜찮다는 기업들은 좀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몇몇 기업들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우선은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전고점까지는 가지는 못했고요. 시세 났다가 조정받으면서 오늘 기술 수출 관련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 18% 가까이 좀 올라갔다는 걸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큐라클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한번 좀 났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든 업종에서 다 이렇게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밑에 있는 기업들은 시세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업종 내에 키 맞추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업종이 대체적으로 좀 시장을 이끌었던 바이오나 반도체이기 때문에 주가 위치는 좀 낮고 기대감 많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중소형주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드리겠고, 일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1월 효과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을 때 성장하는 회사이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는 중소형주 기업들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분명 1월 들어서 증시의 흐름 좋지 못했지만 종목의 흐름은 좀 좋았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 바라보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 전망도 궁금한데요. 저는 뭐 제약바이오는 아까 얘기했던 듯이 GI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3조 매출 계약을 합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료는 이제 GI 이노베이션은 3조의 새로운 기술 수출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도 마크로젠도 사실은 자기 임상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안 보이는 눈이 이제 쥐를 했더니 보이기 시작하더라. 예. 보인다. 쥐한테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마크로젠이 상승을 하듯이 제가 보기엔 이제 바이오니아라고 이제 종목을 보면 요렇게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주식은 뭐냐면 이제 다이어트 이제 관련해서 비엔날신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김선 씨가 광고합니다. 뭐 월 200억씩 찍힌다고 해요. 거의 오. 원 2천억씩 이제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바이오니아는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이런 진단 키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수급도 좋아지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릭스도 지금 현재 부스를 통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병행요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릭스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스에서 미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료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뿐이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제 한미라든가 유한양의 어떤 블록버스터 관련해서 기술 수출 외에도 작은 건이라도 분명히 나올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릭스, 그다음에 지아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도 지금 현재 미팅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해서 이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도파민을 통해서 이제 파킨슨병 치료 관련해서 기술 수출 논의가 지금 현재 발표하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그 외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어떤 올해 이제 비만 관련 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지만 그 이제 종목은 바뀌어서 바뀌어서 이제 그런 다른 종목들의 바이오들은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텐베거가 나온다면 2차 전지가 작년에 나왔던 올해는 바이오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뭐 툭하면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텐베거 종목들이 여럿 나오곤 하는데 어쨌든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님, 비트코인이요. 갑자기요? 저도 제약바이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제약바이오 네네.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뭐 비트코인 1억 갑니까? 2억 갑니까? 지금 뭐 얘기가 마구 나오던데요. 기왕이면 한 10억까지 갈까요? 저희 10억도 전망이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SC에서 이제 승인 결정 이제 미뤄질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이게 급락이 나오지 않나. 이제 승인 여부 이제 이번 주에 1월 11일입니다. 11일 기점으로 이제 또 가까워지다 보니까 급등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네. 또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비트코인 단기 고점 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꺼낼 정도가 왔는데 예. 사실 뭐 이 상품적인 가치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장 안전자산 최근에 시장 평가가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금과 동일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매우 지금 잘 갖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 비트코인은 올라갔는데 최근에 비트코인과 연관돼서 올라간다고 평가를 받았던 뭐 STO, NFT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못 갑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건데 실질적으로 코인주들 섹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뭐 이제 STO라든지 NFT 이런 종목분들 섹터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STO랑 NFT 등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발행 주체가 없다는 점이에요. 중앙 통제에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STO나 NFT는 어때요? NFT는 명확하게 발행사가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이제 위메이드라는 이제 게임 회사를 보시면은 위메이드사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이 코인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발행사는 그럼 위메이드예요. 그래서 위메이드에서 나온 악재가 뭐였어요? 위메이드에서 코인을 팔았다. 그래서 시장 조정 가격이 뚝 떨어지고 동시에 이제 위메이드 주가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예. NFT랑 STO가 이 단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만들 때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발행을 통해 가지고 기술 연결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같이 상승분이 나와서 우리도 이제 NFT나 STO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간 건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은 상당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차라리 비트코인 섹터나 연관주들을 투자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제 평가고요. 일단 1월 11일 내지는 사실 이 일정이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SEC에서 결정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온다고 해도 일단 비트코인이 SEC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행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대심리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안 돼도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유의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분들도 반도체와 관련한 이제 분석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엔비디아발 훈풍 타고 날아오른 국내 반도체 주인데 사실 날아오르다가 약간 추락을 하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앞서서 뭐 어느 정도 얘기를 다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6%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장중 시작대에는 반도체주가 일제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삼성전자발 악재 혹은 뭐 어닝 쇼크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CES가 곧 시작이 되겠고요. AI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반도체주를 바라보고 접근하면 좋을지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뭐라고 적어주셨습니까? 네, 전 다르다라고 좀 적었습니다. 다르다? 뭐가 네. 다릅니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좀 마음 아픈 얘기인가요? 네, 살짝 뭐 마음 아프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뭐 달라지진 않았다. 일시적으로 오늘 뭐 조정하러 나왔던 뭐 건강한 좀 조정이고요. 다시 한번 이러한 노이즈를 좀 소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일전에 제가 자료 보여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은 엔비디아 멀티플을 좀 체크해 보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멀티플은 26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리고 JP 모건이 동사 이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목표 주가는 $650 정도 된다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복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11월 중순 이후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장주들은 굉장히 많이 쉬고 있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대장주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 구간 속에서 중소형주들이 좀 랠리들을 많이 펼쳤거든요. 결국에는 그 랠리를 펼친 기업들은 11월 중순 그 3분기 보고서가 제출됐던 그 시점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랠리를 펼쳤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난번 3분기를 이번 다시 한번 4분기에 좀 대입시켜 보자면 대장주들이 또 한 번 실적에 대한 노이즈로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 가운데에서도 4분기에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거나 또는 적자폭을 많이 줄였다거나 또는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거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가 랠리를 펼칠 거고 저는 새로운 또 주도주가 또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이번에 15년 만에 최저치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우선 추정치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실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DS 부분, 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2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사업부가 올해 삼성전자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폭이 적자 폭이 줄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사업부는 다양하게 뭐 포진돼 있죠. 스마트폰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가전도 좀 있고요. 뭐 가장 중심은 결국 반도체일 수밖에 없고 반도체의 이익 기여도가 올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미 이러한 기대치들이 선방시키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거래에 계속적으로 조정받는 거는 당연히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충분한 좋은 조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그 삼성전자는 2.35% 하락했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있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를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데 하이닉스는 2% 정도 부분까지 좀 올랐다가 1%에서 조금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이나마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는 1월 25일 날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고요. 예상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련된 어떤 밸류 체인들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CS 건으로 관련된 삼성전자 뉴스가 몇 개 좀 있었죠. 뭐 AI 집사 로봇 볼리를 뭐 공개했다라든지 뭐 AI용 최첨단 뭐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한다. 뭐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뭐 계속적으로 다양한 좀 이슈들을 만들면서 끌고 올라왔던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좀 많고요. 지금부터 또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좀 실적에 좀 집중하면서 4분기에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뭐 수출 데이터 좀 보면은 몇몇 기업들은 긍정적인 또 실적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좀 집중해야지 또 실적 그 사업 보고서가 제출되는 그 기간 동안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장주들은 실적이 보여준다거나 그런 시점에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업종 내에서도 좀 중소형주랑 좀 대형주를 구분해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어주셨습니까? 대기만성이라고 적었는데요. 대기만성. 오, 주식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죠. 사자마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큰 거로서 오래 걸린다고 하면 안 사죠. 네. 장기로 사라 그러면 잘 안 사고 빨리 사서 빨리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안 올랐느냐?
올해 작년 말에 사실 반도체 대박 난 종목이 많습니다. 사실 10배원은 아니지만은 거의 10배거에 육박하는 이수페타도 뭐 5배, 6배 뭐 그렇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HBM 관련주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제주반도체도 뭐 언디바이스 AI에서 따라 이제 혼자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재 뭐 6천억, 7천억 정도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도 6, 7천억입니다. 그래서 5배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뭐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5배나 올라간 종목이 반도체 쪽에서 나왔다는 거죠. 과거에 소부장이 여러 개 올라갔고 또 후공정 관련주도 HBM들이 올랐고 그런데 그런 종목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검증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온 만큼 실적이 따라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욕심이지 않을까. 뭐 더 갈 수는 있지만 그 남아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다. 기대 수익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이 이제 뭐 반도체 근데 이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못 가는 이유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들 반도체 하면 이수페타를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엔비디아 올라가면 이수페타 그다음에 뭐 한미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언디바이스에 하면 제주반도체 이렇게만 사기 때문에 너무 쏠림 현상이 쉽게 뭐 너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타 반도체들이 못 가고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기판 관련주들이 많이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기판 관련주가 올라갈 때가 있고 소부장 중에서도 이제 장비주가 올라간 적이 있고 전공정이 간 적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후공정이 간 적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후공정이 많이 간 거예요 대부분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도 이제 후성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후공정 테스트 장비들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지 않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BM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쪽에서 상승세도 있지만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전력 반도체 쪽이 이제 올해 어떤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전력, 그러니까 고압, 그 다음에 고전류, 뭐 이런 거 더 고열에서 열팽창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SI가 이제 실리콘 기판인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SIC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고 질화 갈륨이라고 이제 그건 더 앞던 미래고 그래서 전력을 이제 더 저가에 저전력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삼성에서도 그렇고 DB하이텍도 그렇고 반도체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이 뭐 거의 60조, 70조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아직 태동기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이제 KEC, 광전자가 오늘 올라왔고 코스닥시스가 거래 정지됐는데 이제 2월 2일 날 거래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전력 반도체 관련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가스 관련 제가 이제 TMC라든지 뭐 이런 쪽의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소재 그다음에 부품 쪽의 종목들은 아직도 갈 자리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후공정 테스트 장비는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네오셈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에서 올라갔던 주식들은 최근에도 이제 핫하게 움직이겠지만은 이제 단기 대응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내신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고 올랐다가도 10% 빠졌다가 또 20%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급등 나가는 주식들은 수익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20만 원을 추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기판 관련주들, 해성DS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기판을 수리하고 검사하는 기가비스라든지 이런 주식은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라든 HBM을 하든 이제 결국에는 기판에다가 실장을 해야 되고 그런 실장이 고다층 다단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탑티어들이 그런 온디바이스 AI 관련 부품은 그러니까 기판을 검사해야 되는데 기가비스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3마이크론하고 광학 검사기와 그다음에 5마이크론의 수리기를 여기서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가비스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 뭐 이런 종목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뭐 당장의 수익 그리고 약간의 수익을 바라는 분들이야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곳에 같이 발을 묻으면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남들이 잘 보지 않을 때 미리 바라보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유력한 쪽으로는 전력 반도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님 보드를 확인해 보죠. 뭐라고 적어주셨는지 보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써 있네요. 뭐가 아닙니까? 아니 오늘 그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보고 이제 잠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뉴스들 보는데 이 뉴스 때문에 아닌데요? 이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오늘 그 토픽이 뭐였냐?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경신, 가정용 AI 반도체 3종 공개. 예. 저는 이 얘기 때문에 아침에 잠이 그래서 들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게 제가 어제 CES 2024에서 엔비디아 컨퍼런스를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어제 별게 없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그냥 게이밍 그래픽 카드 개선품 그냥 발표 나온 겁니다. 이게 AI와 이제 연관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HBM 들어가고 뭐 H100, 뭐 G100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게이밍 제품을 내놨는데 어제 좀 약간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소매 쪽으로 이제 가깝게 평가를 받는 게이밍 이 그래픽 카드 쪽에서 발표도 나오면서 동시에 가격 인하도 나왔어요. 가격 인하도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다시 또 수요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에서 무슨 발표가 나왔냐면은 중국향 제품 준비됐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로막고 있었던 부분이 대중국에 대한 수출입니다. 예.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비율이 대략적으로 20%가 됐다 보니까 그분이 우려감으로 있었는데 황 회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좋은 평가로 받으면서 올라갔었던 거지, 뭐 가정용 AI 반도체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상승분이 나온 상황인데 이제 향후가 좀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 뉴스 플로우를 쫓아가면은 종목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제가 게이밍 그래픽 카드가 발매가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이스페타시스는 뭐 엔비디아 올라갔으니까 쫓아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이런 소매 판매와 관련된 종목이 딱 우리나라에 두 종목이 있거든요. 제이시언 시스템이랑 PC 디렉트 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들 어땠냐? 한 10%도 못 가고 그냥 다 윗꼬리 말고 밀렸어요. 9%, 10% 올라가고. 아직 이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보셔야 된다는 게, AI가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는 게 AI가 아니에요 라는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AI라고 생각하고 AI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가 오랜 이제 기간 동안 AI 좋습니다, 반도체 좋습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 모든 사람이 반도체 좋고 AI 좋다고 하니까 나는 쇼칠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모두가 한 입을 모아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구간이 항상 나옵니다. 지금 구간이 약간 그런 구간이라는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일단 신고가를 갱신한 만큼 신고가 내에서 일부 차익 구간 내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를 해보게 돼요. 신고가 패턴이라는 게 원래 고가 갱신하고 하루 이틀 정도 추가 상승 나오다가 조정 한 번은 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가 특히나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중국에 대한 제품 이제 2분기 때 출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중국 광영 매체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리 중국 사람 그 성능 하향한 거 안 산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아요. 네, 개인 얘기까지 섞어주시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의 이야기까지 아직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명확하게 불식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면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헤드라인을 몇 개 긁어왔는데 그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엔비디아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가정이나 일반 사무실에서 PC나 노트북으로 AI를 구동할 수 있는 로컬 AI용 GPU 칩 3종 공개. 그러니까 이게 AI라고 막 섞여 있고 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 뭔가 대단한 것들을 발표했나 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컨퍼런스 다 본 조범수 매니저가 전해줬습니다. 자,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함께 보시죠. 자, 세 번째는 종목으로 보는 시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앞서서 조기준 매니저가 언급을 했듯 시장은 뭐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했을 수 있을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마다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인데,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 좀 살펴보면,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시장의 뭐 상승과 하락과 관계없이 뚜벅뚜벅 잘 가고 있는 화장품주들도 눈에 띄었고요. 오늘도 몇 가지 종목들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항공주 앞서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뭐 유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물류나 아니면 여객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항공주들 뭐 LCC 대형주 포함할 것 없이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화목팀 매니저들은 어떤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정종택 매니저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4분기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결국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거나 4분기에 대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는 지수는 1월 들어서 좋지는 못했지만 지수 좀 무시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좀 분명하게 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에도 좀 실적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이기도 했고, 최근에 보면은 1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고점을 좀 높이면서 오늘도 4%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4분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았고요. 수출 비중이 또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서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도 시세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박스라인들을 돌파하는 힘은 물론 테마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끝낸 종목들이 다음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에 대한 뒷받침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어야만이 좀 주가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래량도 지금 보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일전에 또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LNK 바이오 같은 기업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캔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단기 이평선 위로 또 올라탔고 볼리저 밴드도 다시 한번 또 응축이 좀 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좀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일 텐데 결국에는 뭐 3분기까지 좀 누적 실적이 좋은 기업들 좀 주가 흐름 계속적으로 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슈어스포트 테크라는 기업도 보시면 최근에 증시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기업인데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뭐 한 번에 반영돼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3분기에 대한 실적 기조가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재차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도 열심히 좀 챙겨보시고 위치라는 부분도 좀 챙겨보신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5일 동안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좀 많았습니다. 뭐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고요. 뭐 지수나 업종에 따라서 다 같이 가는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엇박자 타면 수익 오히려 엇박자로 손실을 내기에도 쉬운 또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뭐 저희나 뭐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거나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더더욱 또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뭐 시장 좀 핑계 대지 않고 시장보다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오늘 편입하는 종목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 뭐라고 적어주셨을까요? LCC 맞나요? 네. LCC가 지금 현재 오늘자에 이제 보면은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선을 이제 제주항공이 이제 인수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사가 났는데 결국에는 뭐 LCC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하고 합병이 이제 곧 가시화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합병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합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곧 이제 EU 쪽에서도 새로 이제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울상인데 기사가 있습니다. LCC는 웃었다라는 거를 나와 있고 LCC 3사가 매출 1조 클럽을 다 예. 넘어섰어요. 이거 보시면 노우재팬 코로나 끝나자 저가항공사 모두 1조 넘어갔다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다라는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 진에어, TA 중단거리 해외여행이 이제 호황 속에서 이제 비수기에도 뭐 가을, 겨울 지금 할 것 없이 올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열풍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자로 이제 사우디 아람코사에서 이제 아시아 관련해서 이제 유가를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제 70불대로. 그럼 결국에는 사우디바르에서 이제 유가가 하락한다면 지금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멘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그런 유가가 단기간에 올랐다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빠지면 결국에는 70불이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60불대로 떨어진다면 항공사들은 지금 현재 올라갈 텐데 한번 실적을 보시면 지금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도 이제 1조 3천억에 1,500억인데 지금 다른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도 지금 현재 가장 돈 올라간 에어부산도 이제 이게 이제 합병한다면 분리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억에 1,400억 영업이익이 나와 있고 과거의 적자를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A 항공도 1조 3천억에 1,500억 영업이익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도 1조 6천억을 거의 넘어서고 있습니다. 1조 6천억에다가 1,500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에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LCC가 이제 주변에 이제 아시아 넘어서 이제 장거리 노선을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합병하는 조건에서 굉장히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노선을. 그러면 그걸 인수할 수 있는 데는 제주항공,
TA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장 애경 그룹이 있는 제주항공이 인수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은 해외에다가 이제 그런 항공 노선을 매각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LCC인 제주항공, TA, 그래서 최근에 TA 항공이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늦게나마 이제 제주항공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분리 매각할 수 있는 에어 부산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주시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또 분리 매각을 해라. 이제 합병을 해보면 진해랑 겹치거든요, LCC가. 그래서 다른 기업체가 이제 에어 부산을 인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LCC는 지금 현재 저가 매수 관점으로 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근에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눈에 띄는 상승들도 나와서 많이 회복을 했을 줄 알았는데 차트 띄워주신 거 보니까 여전히 뭐 진입할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님. 자, 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창투사 적어주셨는데 아유, 캡스톤으로 재미 한번 보시더니 더 미시는 겁니까? 아 근데 진짜 봐야 되니까 미는 거고 사실 원래는 반도체 얘기하죠. 예. 사실 반도체가 제일 탑픽인데 지겹지 않습니까? 창투사로 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창투사가 제가 좋게 보는 연유가 물론 캡스톤이 올라갔다고 좋게 보는 건 아니고 예.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 우리가 아까 XR, VR 이런 시장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그래서 즐길 컨텐츠가 없지 않느냐? AI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GPT 스토어가 지금 개장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특히나 스타트 기업들이 두각을 띄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예요. 정부 측면에서 특히나 원래 스타트 기업,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금리 같은 구간에서 상당히 자금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만 정부 측면에서도 이런 뛰어나게 이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저는 창투사 쪽을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시면은 새로운 템버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 전해드리고요. 창투사 종목들 한번 차트들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뭐 AI에 투자한 창투사 정말 여러 곳 있습니다. 뭐 DSC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K,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SB 인베스트먼트, 뭐 캡스톤 파트너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뭐 DSC는 퓨리오사, 컴퍼니 K는 뭐 LMM 모델, 뭐 솔라,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제 오픈AI 경쟁사인 코이어. 뭐 그리고 에이티넘은 스타트업 AI 쪽에 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모릅니다. 뭐 그리고 SB 인베스트먼트는 뭐 리벨리온 투자사, 그리고 컴퍼니 이제 저희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리튼.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세들 보시면은 창투사들이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요적인 지금 큰 틀이 뭡니까?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갑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피봇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창투사 바이오도 그런 목적으로 올라가다시피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은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맞지만 현재 구간에서 AI와 함께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이런 창투사 쪽 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종목들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투사 내에서 이제 템버거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최근 들어서 급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관심은 다시 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범수 매니저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창투사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도 종종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시장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월수팀과 화목팀의 대결입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뭐 종목 수가 화목팀이 많다 보니까 어제장에서까지는 화목팀이 앞서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월수팀이 또 두 번째 편입 종목들도 들어왔으니까요. 대결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중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유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특별한 포트 대결 나유아입니다. 어제 월수팀과 화목팀 20% 넘는 수익률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이 팀 수익률 차이가 오늘은 조금 좁혀졌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을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간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월수팀 8.66%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목팀 34.08포인트를 보여주면서 두 팀 간의 차이 25.42%포인트로 현재 화목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전이니까요. 계속해서 매니저들의 포트 현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개인 간 대결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개인 간 대결 나와 있습니다. 1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30.91%로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8.18%로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엔 이가람 매니저 5.68%로 3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이어서 종목별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캡스톤 파트너스. 어제 오늘 정말 많이 들었던 종목이죠. 26.74%로 랭크되어 있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의 타이거 일렉 15.52%로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하이로닉스 6.29%로 다시 순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조범수 매니저의 캡스톤 파트너스. 익절가 7,300원으로 수정하고 오늘 종가 7,820원에 매도하면서 포트에서 아웃됐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포트 대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매니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차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포인트대 차이를 보여주면서 화목팀이 앞서가고 있고요. 눈에 띄었던 건 종목별 순위 1, 2, 3위에 화목팀이 모두 다 자리를 잡았다는 점. 물론 전반전 아직은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목팀 입장에서는 기분이 꽤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종택 매니저님, 매니저별 순위 2위, 현재 종목별 순위 2위 달리고 있습니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거 일렉 종목 좀 리뷰를 좀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좀 자리였고요. 차트 화면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냈었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성장성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세를 크게 분출된 종목들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테마라든지 이 섹터라는 게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재차 또 이런 업종으로 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순환매가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에 또 공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보통 최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시세들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최근에 거래량 좀 실리면서 주가 움직임 부분 크지 않았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줄면서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서 목표가 이상으로 좀 올라갔었고요. 저는 지금도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좀 기업이라고 좀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턴했고요. PCB 기판 쪽으로는 충분히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 다음 기업으로는 좀 ALT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11월 말부터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중요한 가격선을 좀 지지받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 장대양봉의 중심값을 지지받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일정 부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주가는 레벨업 됐고 지금 5거래일 정도 좀 행보는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 좀 소화하면 또 재차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도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익 IPNC까지 좀 리뷰를 좀 드려보면 이 기업도 사실은 그냥 무난하게 좀 깔아놓는 종목으로 좀 편입은 한 거고요. 증착 장비에 관련된 데이터가 4분기 수출 데이터 좋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번 시세를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기대감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트래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 중인 세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인데요. 역시나 종목별 순위 3위에 하이로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하이로닉 먼저 할까요? 예. 하이로닉을 최근에 이제 이게 기관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로닉에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용 관련주 중에 이제 가장 한번 올랐다가 이제 덜 올라온 주식이고 지금 이제 시총이 1,000억대에 있는 유일한 회사 이루다랑 이제 두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그전에는 기술직, 그러니까 기술 신제품을 개발하는 쪽만 있었는데 마케팅 쪽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 영업 마케팅, 국제적으로 이제 영업 마케팅을 잘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매출에서 150억 불 매출도 나와 있고 최근에 기관이 사고 있는데 이제 모델을 성유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안성형 관련해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화면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이제 V로라고 이제 이게 하이프랑 고주파랑 이제 RF를 같이 하는
비싼 제품인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저 3분기까지도 이제 800대, 500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3, 4분기에 더 많이 팔렸을 것 같고 중국 진출과 이제 브라질 관련해서도 그렇고 동남아 진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로닉이 지금 현재 가장 안 올라가 있고 지금 이제 차트 모양도 그렇고 기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1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지금- 종목 리뷰해 주시기 전에 앞에 있는 보드를 조금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는 지금 현재 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부스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이제 관련해서 도파민 관련해서 파킨슨 치료를 하고 있고 연세대 쪽에서 세브란스에서 지금 임상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뇌에다가 지금 이제 사람을 진짜 실제적으로 아까 뭐 쥐에다가 임상을 했는데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상한가 마크로진 상한가 치듯이 이 종목은 이제 그런 사람 통해서 직접적으로 임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파킨슨 관련해서 치료가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2명 이상의 사람한테 임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10백억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1,100억대, 1,200억도 안 되는 임상 회사, 바이오 회사라는 거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에이징 냈는데 급락했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펜디스 회사 중에 제가 1위로 생각하는 회사인데 왜 이제 급락을 했냐면 아까 벤처 캐피탈이 VC가 이제 여기서 팔았거든요. 벤처 캐피탈이 10배 먹고 팔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장에 있을 때 10배 먹고 팔았기 때문에 UTC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회사가 상장돼 있다면 꼭 한번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만큼 최근 들어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만큼 많이 팔았습니다. 60만 주 이상 팔았고 어제도 4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던 이유가 UTC 투자했던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했고 오늘은 상승하면서도 그 60만 주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거의 70만 주, 80만 주 남아있던 잔량을 매도를 했고 최근에 이 유통 주식의 한 달 보호해서 물량 230만 주인데 12월부터 230만 주를 다 소화를 한 겁니다.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TSMC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VCM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파트너가 있고 ADP, 어프로브드 디자인 파트너가 있고 그보다 위 단계가 이제 VCM인데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는 게 이제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풀로 턴키를 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도 제작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SMC의 VCA이고 또 ARM의 어프로브드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해외에서 비메모리 관련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적자가 났는데 TSMC랑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상승하면서 매물을 충분히 다 소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거의 60만 주를 삼성에서 난 물량을 상승하면서 올라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물 소화 과정 가지고 6만 원 이상 제가 본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이직 랜드 매수가 기준해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범수 매니저님 리뷰 들어볼 텐데요. 자, 캡스톤 파트너스는 오늘 또 변동 사항도 있네요. 사실 캡스톤 파트너스가 월요일이랑 오늘까지 좀 변동성 굉장히 크게 높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도 있다시피 좀 이제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챙기자는 측면에서 오늘 그 손절가 대비해서 20원 좀 이탈이 나와가지고 수정 찬스 써가지고 오늘 종가에 좀 매도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움직임 상당히 컸는데 그 네. 차트상에 보면은 이 거래일 동안에 그 좀 아쉬움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투자하신 분들은. 뭐 적절히 파시지 않았을까 이 정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50% 이상 넘어갔으면은 뭐 충분하게 익절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예.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 대비해가지고 지금 최초 상장했을 때 당시 가격 구간에서 이익 차익 실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아주 깔끔하게 조정이 나온 편입니다. 조정은 이쁘게 나왔고 수급 상황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눌린 구간이 좀 나오고 이벤트 구간이 좀 이제 지나간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편입할 생각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큰 이벤트 앞두고 수익 이익 챙기고 나가고 다시 한번 보겠다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좋습니다. 오늘 그 스맥도 한번 좀 볼게요. 스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로봇주들 분위기를 좀 타는 모습인데 티로틱스가 LG의 또 대형 수주권에 대한 이슈를 붙으면서 로봇주들이 좀 같이 쫓아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CS2024도 이제 전반적인 AI 추세도 동일하게 반도체 로봇 AI는 언제나 함께 흘러가는 사이클 내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좀 어느 정도 눌려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스맥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인 이제 부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내에서의 좀 안정적인 보안주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도 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지전에서도 많은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올라오는 만큼 스맥 같은 종목은 안티 드론에 대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 성격으로도 좋고 방어주 성격으로도 좋다. 그렇게 보시면 스맥 같은 경우는 우리 신매니저님께서 또 선물로 남겨주신 종목인데 아주 좋은 종목 남겨주고 가셨다. 그리고 평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국에 삼성전자 분위기를 보여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AI 반도체도 뭐 제주 반도체 아니면 여타 종목들 전부 다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상승률 보이다가 삼성전자 때문에 밀렸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들은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은 게 SFA 반도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 발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시장도 밀리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일단 반도체 시장 일단 최근에 좀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지라인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콜올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이제 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유 중인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를 해주시면서 시간이 훌쩍 갔네요. 이제 신규 편입 종목들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JVM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한미 관련 그룹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주가 위치를 좀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큰 시세를 한번 냈었던 종목이고요. 똑같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고 오늘 주가는 한 8.6% 정도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보면 시가가 0.18% 출발했는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도 뭐 윗골이 거의 없이 잘 마감이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1월 3일 날 거래량 터뜨렸고 3거래일 정도 거래량 줄다가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실렸는데요. 요 기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 같이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제가 이번에 좀 병원을 가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건강도 좀 챙기시고 아무래도 이제 약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소분해주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차세대 기기인 또 매니스는 글로벌 판매가 좀 확대된다는 기대감 하나 있고요. 이게 사실 로봇과 또 자동화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좀 만들었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자동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2배 이상 좀 빠르게 조제할 수 있는 부분도 붙고요. 그리고 자동 검수 기능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글로벌도 기업들이 이제 이 회사의 제품들을 좀 사서 판매량도 많이 좀 높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은 사실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하지만 뭐 많이 부진했던 건 아니고요. 기대치보다 조금 부진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3분기에 좀 실적 자체가 좀 유럽 법인 쪽에 좀 미스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또 기대되는 종목이라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북미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된다라는 거. 그 자료로 제가 좀 녹색 밴드에 좀 올려놨으니까 영상 보면서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좀 이해하시기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수급적인 동향도 보게 되면은 오늘 또 기간 수급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5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수급 붙었다는 것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요. 목표가는 34,750원이고요.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신규 편입 종목 JVM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하단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주 매니저님이요. 저는 계속 바이오로 밀겠습니다. 오, 네, 지속적으로 저번 달에 바이오 성공하는 거고 네, 바이오로 계속 밀겠는데 예. 오늘은 이제 비만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현재 유럽 시장에서 뭐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상황에서 싹센다라는 게 이제 매일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위고비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맞아도 되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뭐 거의 뭐 180만 원, 200만 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돈이 있는 분들은 뭐 맞겠지만은 일반인들이 맞다 보면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 요요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제 체중 감량은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에서 이제 요요가 일어나지 않는 올릭스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올릭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최근에 이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를 마련해서 빅파마와 지금 현재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3개 이상의 빅파마 회사들과 논의 중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702A가 이제 1회 투여를 했을 때 15%에서 20%를 체중 감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사량을 늘려서 이제 체중 감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GLP-1처럼 이렇게 위를 멈춰서 이제 식욕 부진이 나와서 이제 먹는 거를 안 먹게 해서 이제 그 체중 감량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사량을 늘리기 때문에 병역요법을 했을 때 25% 이상, 26%까지 이제 감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도 이제 감량을 할 수 있는 올릭스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 항방 변성과 더불어 이제 미국 임상, 뭐 호주 임상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흉터 치료제, 그다음에 지방 간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기술 관련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있을 텐데, 지금 가장 제가 생각에는 지방간, 뭐 그다음에 흉터 치료, 비만인데, 제가 보니 비만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술 수출 관련해서 병행요법으로 아마 수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잘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펩트론이 작년 10월달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다가 이제 주식이 전환되면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이 바닥권에서 다시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됐다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 회사 시총이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펩트론이라든가 7, 8천억인데 2,6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소형 바이오사인데, 중요한 거는 작년 10월, 9월 달에 미래에셋하고 국민연금도 샀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미래에셋 샀는데, 요때 이제 18,000원에 상승하나 싶어서 전환사채가 200만 주 물량 나오면서 이제 18,000원짜리 물량이 나오면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잘못 빠지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9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18,000원에서 100원 빠진 17,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올릭스였고요. 마지막으로 조범수 매니저님. 예, 저는 참 모모 반도체라는 종목 상당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SFA 반도체, 뭐 모모 반도체 올라간 종목들이 참 잘 가는 모습 보입니다. 오늘 종목도 모모 반도체입니다. 오늘 종목은 미래 반도체라는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미래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네, 지금 일단 뭐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뭐 분기 보고서 통해서 사업 개요 한번 훑어 드릴 텐데,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낸드 그리고 디램,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PMIC라든지 이 전반적인 사업을 삼성전자 유통사입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메모리 AS 서비스 대항 계약을 맺고 세계 유일의 메모리 AS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메모리 향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향을 동시에 잡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감산폭을 축소한다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이제 향후 이제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시장을 사이클로 바라보셔야 되는 이유가, 감산이 나오고 감산 축소, 다음에 감산을 중지한 다음에 나온 게 증산입니다. 혹은 뭐 상황 유지 정도가 돼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메모리 가격이 반등이 나와요. 우리가 기존에는 DDR4라는 재고 자산의 반등에만 주목을 했었다면은, 이제부터 전반적인 사업의 아이템이 되는 DDR5의 가격 반등을 보셔야 되는데, 이 제품 지금 가격 변동 보실 텐데 현물 가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겪으시는 가격인데 얼마나 올랐냐? 지금 100%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DDR5 이제 8기가 삼성전자 상품입니다. 전반적으로 23년도 8월 달 당시 22,89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얼마냐? 41,580원입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유통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번 작년에 4분기에서 이번 1분기 사이에서 재고자산 내지는 재고자산들을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한 다음에 이 메모리 시장 내에서 또 유통을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가격이 상승이 나오는데 최대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많이 들으신 이제 섹터군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가 들어오고요. 설명이 시간 관계상 조금 줄어들었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서 이어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매니저님부터. 네, 저는 잠시 후 4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너튜브에서 전용태 검색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과 좀 위치가 좋은 기업들 편하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 저도 9시 40분에 똑같은 시간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네, 선배님들보다 5분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45분입니다. 예, 자, 두 분은 9시 40분,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는 9시 45분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유튜브에서 해당 매니저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화목팀과 함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고요. 월수팀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